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이 도움이 될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 소식과 함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분열 양상이 더 극심해지는 국민의힘 속사정도 알아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창재 아이뉴스 24 대구 취재본부 국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두 분도 받으셨습니까? 예, 신청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이 미용실에서 그걸 썼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인 정책인데 먼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어느 정도 지급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재 기자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기 쿠폰 신청 5일 만에 7조 5천억 넘게 풀렸습니다. 대구와 경북 각각 175만 명 이상이 현재 신청 완료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되고 대구 경북은 비수도권 거주자로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인 관계로 5만 원이 추가돼서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9월 12일까지 자유 신청이 가능하고요. 주말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은 제외되고 골목, 소상공인 매장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2차 지급은 9월 10만 원, 건강보험료 소득 급여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더 지급합니다. 네,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사실 후면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실 강하게 반대하지도 못하는 게 그 정도로 내수 경기가 나쁜 것도 사실인데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 정책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뭡니까? 예, 지금도 저희들은 뭐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현금 살포성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미 현금 살포성 정책으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려면 효과적인 부분부터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냐? 결국은 소위 말해서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투자 유발 계수가 높아서 투자 성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돈을 재정이 이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의 투자 성수 효과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이 훨씬 더 높고 정부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정부 부분 중에서도 R&D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런 이전 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자 유발 계수 낮고 투자 성수 효과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민간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가 또 나타나고 하니까 굉장히 투자 성수 효과, 경제 효과가 낮다 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확립된 어떤 그런 어떤 분야고. 이 기자님, 네. 홍 의원님께서 방금 뭐 재정에 대해서 아주 큰 우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대구시도 사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시에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소비 쿠폰 사실 민생에는 숨통이 트이지만 대구시와 구군 재정에는 재정 폭탄입니다. 대구시 전체 예산 6,800억 원 중에 대구시 목은 630억 원입니다. 이 중 절반은 각 구군이 분담해야 되는 구조인데요. 달서구는 75억 원, 수성구는 39억 원, 남구는 14억 원입니다. 중구, 달성군도 수십억 원씩 부담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쿠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달서구는 이미 재난기금까지 꺼냈었고 수성구는 60명 넘는 TF까지 꾸렸습니다. 나머지 구구는 그야말로 복지 사업까지 재검토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네. 대구시 사실 재정 자립도가 38%입니다. 네. 지방채 발행은 전국 3위 수준입니다. 여기서 쿠폰까지 안으니까 재정은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보태야 될 서비스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히 정부는 국비 확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이번 쿠폰 딜레마를 떨어내야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역 소식 중에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가 대구 도심 최대 휴식처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인천, 광주도 같이 이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한 상태고, 지금 문제는 관련 법 개정이 관건인데 국회에서 최근에 잇따라서 아주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 예.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예,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정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미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21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기존의 300만 평방미터에서 100만 평방미터로 낮춘 점입니다. 덕분에 대구 두류공원뿐만 아니라 강주, 부산, 인천 등 모두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야 모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청신호죠. 지역 발전과 도시 녹지 확보라는 정책 목표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권영진 의원은 이미 이 두류공원을 세계적 명품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대구시는 TF 꾸렸습니다. 네. 벌써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본회의 통과와 그리고 대통령 제가 그 공포에 의한 관리 지정까지 네. 빠르면은 8월 아니면은 9월에는 충분히 우리가 그 대구 미래의 도심을 그 청사진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기대는 충분히 됩니다. 예. 홍 의원님은 네. 대구시 국장 출신이시기도 또 하고 달서구 또 국회의원도 역임하셨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구시 재정 형편 때문에 두류공원 그 관리라든지 추가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 일단 국가도시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이제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그 두류공원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대구시 예산으로 했는데 앞으로 국가의 어떤 재원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옛날부터 이제 공약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랜드와 그 두류공원 사이에 그 두류공원로 자체를 옛날부터 좀 지하화하자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매머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어떤 재원을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시민들 휴식 문화 공간, 체육 공간을 만들 때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법이 2016년도에 발의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적 기준에 이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국가도시공원이 없는데 이제 면적 규모가 축소가 되면은 이제 우리 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이제 몇 군데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좋으냐? 소위 말해서 공원에는 공원 시설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전체 어떤 공원에서 이런 어떤 그 나무라든지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일정 부분 이상 못 하도록 돼요. 지금 두류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다 차서 뭐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전부터 이야기됐던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이랜드에 호텔을 세우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못 하게 되는데 이제는 국가도시공원으로 되면은 그 시설률이 조금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어떤 시설물들을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국가 예산 지원 그다음에 또 민간의 투자의 어떤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겁니다. 두류공원이 정말로 많이 크게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당 지도부 선출에 나섰습니다. 주요 당 대표 출마자들이 최근에 잇따라서 TK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기자님도 많이 그 다 현장에 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TK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갈지 사실 근데 오리무중입니다. 대선 후에 흐트러진 그 전열을 가다듬고 단합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내홍과 내분이 더 심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 기자님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분은 7분입니다.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강한 투쟁 정당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은 혁신파 대표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혁신 단일화를 지금 주창하고 있고 장동혁 의원은 원팀 승리론을 들고 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젊은 보수, 양양자, 장성민 전 의원은 외연 확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 7명은 사실 전당대회 구조가 지금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네. 이런 두 개의 구조로 갖췄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혁신을 놓고 안정적인 혁신이냐 아니면은 급진적인 혁신이냐 여기에 대한 개파 싸움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지금 대구 경북 TK를 이 당권 주자들이 계속 줄기차게 찾아와서 구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특별하게 TK를 찾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상징하고 실리입니다. TK는 국민의힘의 뿌리입니다. 네. 뿌리인 만큼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TK 주자들이 달려오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실질적인 표가 많습니다. 당원들 책임 당원 수가 27,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5만 책임 당원 중에 네. 이 표를 못 받게 되면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는 TK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셋째로 요즘 민심이 지금 또 위기 상황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TK 민심이 지지율도 빠지고 있고 네. 이 상황에서 주자들이 TK를 찾는 것은 당심하고 민심을 동시에 붙잡기 위한 하나의 또 몸부림이죠. 그렇기에 TK는 상징성도 실질 표심도 위기 극복의 그 출구로 다 걸려 있는 곳이다. 그래서 당권 주자들이 대구 경북을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혼 의원님. 네. 보통 그 전당대회라고 하면은 뭐 다 같이 뭐라고 해야죠? 치열업하고 뭐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같이 어깨 걸고 나가는 뭐 단합된 모습 보여주는 이런 걸 이제 연상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모습은 갈갈이 흩어지는 분열 그리고 내용 뭐 이런 모습이 지금 더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좀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의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당의 분위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대선 패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3대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된 상태에서 또 내란 재판을 받고 있고 많은 또 의원들이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 내외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가 극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당 내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 이제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또 당내 혼란, 분열이 좀 4분 5일처럼 좀 비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당대회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지금 한 7분 정도가 나오면서 좀 이제 당 어떤 전당대회 어떤 분위기가 좀 무르익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당의 어떤 노선이라든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당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앞으로 어떤 그 의원들을 평가할 것인지 이런 어떤 논의들이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아질 거라고 보고 이게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돼서 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좀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내부자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여론을 보면은 특히 TK를 봤을 때 여론은 민심은 이거 뭐 특히 TK 정치권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당내 위상이 지금 TK 위상이 많이 낮아졌다. 좀 전에 이창재 국장님은 뭐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뭐 당 대표는 물론이고 지금 최고위원 하나 제대로 지금 배출하지 못하지 않느냐. 뭐 TK 정치권 도대체 뭐하냐. 특히 다선일수록 다선 중진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저는 이제 공천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당내 공천 시스템이 철저하게 어떤 경쟁 위주로 그렇게 좀 돼야 되는데 TK는 워낙 그 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속된 말로 꽂으면 된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 지도부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자꾸 꽂으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뭐
비단 뭐 22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뭐 국민공천 이름으로 이제 그 새로 이제 들어온 어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사실은 지역에서 활동이라든지 우파 보수 진영에서 활동이 뭐 했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 TK 정치권의 회복을 위해서도 더더욱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파 보수 어떤 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낙하산 공천이 아닌 철저한 어떤 합리적인 평가에 의한 어떤 경쟁 시스템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공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당이 변모해야지 우리 TK 정치권이 살고 더 어떤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TK 이 정치권의 위상 추락에 대해서. 저는 TK 정치권의 위상 추락은 뭐 하루 이틀 듣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 TK 의원들 개개인의 면모를 보면은 인품도 뛰어나고 스펙 좋고 또 다선 중진, 초선, 재선 골고루 다 갖춘 예전보다는 오히려 더 그 진용이 또 괜찮은 그런 그 의원들의 포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개인적인 역량은 뛰어난데 한데 모이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중앙에서의 목소리는 없어요. 지금 늘 우리 홍수천 의원님 늘 서울에서 패널로 방송 출연하시는 그런 목소리보다 더 약합니다. 사실은 예. 현역 의원이면서 이런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거기서 또 다른 하나는 그 초선 의원이 그 경산의 조지현 의원이 그 정치자금법 그 정치 자금에 대한 그 출구라고 할 수 있는 출판 기념에 금지 법안을 냈습니다. 네. 그 지역 의원들이 과연 거기에 몇 명을 동참했느냐 이거부터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TK에서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네. TK 위상을 오히려 올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오랫동안 캐캐 묵은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게 혁신이 될지 참 다시 또 약간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홍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다가 시간 관계상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역 현안들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홍 의원님 말씀하셨던 영일만 대교 그 건설 예산도 삭감됐고 TK 신공항 건설도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새 정부 그리고 여당이 TK 지역을 좀 홀대하고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완전히 홀대되고 있고 왕따 취급을 당하고 있죠.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인사. 지금 장관급 인사에 보십시오. 지금 구윤철 장관과 또 뭐 저희 당에서는 비판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건호울 지금 보훈부 장관 말고는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정말 많았던 어떤 장관들에 비해서는 정말 없는 거죠. 인사에 있어서 완전히 지금 차별받고 있다. 결국은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지역 출신들이 전 장관이 많아야지 당연히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관련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장관 인사에서 문제. 자, 또 두 번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있던 대선 공약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타운홀 미팅이라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했죠. 그다음에 충청권 했습니다. 네. 또 부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대구 경북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큰 공약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심사에서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예산인데요. 지난번 추경 예산은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중심이 되었습니다만은 지역 개발 예산도 막판에 확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은 거의 합쳐서 한 8천억이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서 좀 기존 예산에서 전개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신규로 들어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신규 들어간 것 중에서도 SOC 예산도 꽤 있습니다. 잘 아시는 SOC 예산은 1억이라도 신규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대구 경북은 어쩌냐? 새로 들어온 것은 없고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영일만 대교 예산 지금 삭감됐습니다. 명분은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어떤 우려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영일만 대교 예산은 옛날부터 MB 대통령 시절부터 포항 시내의 어떤 도심 정체는 물론이고
이제 전체 동해안의 어떤 그 교통 흐름망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대형 사업인데 MB 대통령 때도 이상덕 의원 형님 예산이라 해가지고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과감하게 했는데 그걸 또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불용 어떤 가능성으로 이제 했는데 과연 이게 살아날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저희 예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 어떤 그 내륙철도 이 부분도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에서 보면은 호남과 TK 보면은 너무 지금 현재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거 때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와서 우리가 남이가 나도 고향이 안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앞으로 정말 고향을 위해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할지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예, 이 기자님. 예. 지역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게 뭐 단순히 현 정부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 행정수장의 공백 예. 또 더 큰 문제가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공백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가 홀대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맞는 속에 사실 지역의 내부 그 리더십 부족, 또 지역 정치력 약화 이런 게 오히려 또 클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계속 거리 상태가 계속 길어지고 경북도도 과거같이 뭐 정책을 이끌어가는 존재감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수장이 없거나 힘이 약해지면은 중앙 정치력과의 협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도 좀 힘이 좀 미약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정치권이 또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TK 출신 의원들은 지난 금요일이죠. 그때 예산 대구시와 예산 정책 협의회 과정에서도 4명이나 빠졌습니다. 12명 중에 비례대표 1명 포함해서 9명이 이제 참석하셨는데요. 이것도 뭉치면 힘이 된다는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단정입니다. 왜 대구시 예산 짜는 것도 왜 국회의원들 12명이 몽땅 오질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그 개인적인 셈법, 정치적인 셈법이 지역 의원들한테 작용한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부정사용 사례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유통을 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자영업 내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가게에도 보탬이 되도록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시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